파동의 반사파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우리가 파동이 반사될 때, 즉 뭐냐면은 파동이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자, 파동이 형성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동이 있어야 되죠. 진동. 그래서 진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여기서부터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진동하고, 여기 맨 처음에 있던 위치 있죠. 여기를 우리가 평형 위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평형 위치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위치까지의 거리, 이 거리예요. 이 거리, 여기서부터 이 거리, 이것을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난 최대 거리 또는 변위, 거리나 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폭이라고 그러고, 자, 이것이 우리가 여기다가 매질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뭐냐면 물에다가 담가놨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을 끌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출렁임이 이제 전달됩니다. 이 전달되는 출렁임, 즉 이 출렁임이죠. 출렁거림, 이것이 곧 파동이에요. 그래서 파동이란 무엇이냐?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이렇게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이때 평형 위치죠. 이 초록색이 가장 멀리 벗어난 거리, 이 거리, 이것이 진폭입니다. 이 거리가 진폭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위치 있죠.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파장을 람다라고 쓰고 진폭은 A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위치들 있죠. 평형 위치하고 같은 위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갖다 우리가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파장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골에서 골까지 거리도 똑같이 파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을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수식으로. 수식한 그 이름을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이름을 진동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진동 함수에서 y는 뭐냐면은, y라는 거는 여기서 얼만큼 벗어났느냐, 이렇게 거리예요. 추가 여기 있으면은 요게 y고, 추가 여기 있으면은 요 높이가 y, 추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y, 또는 추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추가 여기 있다고 쳐요. 중심이. 그럼 이게 y. 그래서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난 거리가 y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걸 연필을 달아서 쭉 폈을 때 이런 사인 그래프 같은 게 그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사인 함수로 주어지고,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데까지 높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얘가
빨리 진동할 수도 있고 느리게 진동할 수도 있고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이 t 앞에 오메가라는 영으로 붙습니다. 오메가라는 기호로. 그래서 이 오메가는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오메가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면은 2파이 f라는 것으로 표시되고 이름은 각 진동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1초에 5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오메가 값은 2파이 5, 10파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는 진동수고 우리가 2파이분의 오메가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T 앞에 있는 숫자를 2파이로 나눠주면 진동수가 되고 요거는 1회 왕복하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왕복하는 횟수 헤르츠라고 우리가 보통 쓰죠. 그래서 회, 퍼, 초, cycles per 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헤르츠 이렇게 해서 단위를 씁니다. 자, 이 진동 함수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겠죠. 퍼져나갑니다. 자, 이 진동이 이제 쭉 진동을 타고서 퍼져나가요. 이렇게 여기 하늘색으로 칠한 것처럼 쭉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파동이 되는 거예요. 파동은 마루가 이렇게 됐으면은 시간이 잠깐 지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파동은 점점 이동을 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잠시 후에 마루가 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요. 이렇게 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 있던 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점은 여기다 리본을 맸다 쳐봐요. 그럼 리본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마찬가지 리본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리본 매달은 거는 물 분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여기다가 줄을 매달았을 때 이게 초록색의 줄이라고 그러고 줄의 출렁임을 이렇게 요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보다는 줄이 더 좋겠죠? 여기다 줄을 매달아서 이를 흔들면 줄이 출렁이잖아요. 그게 곧 출렁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파동인데 줄 위에다가 여러분이 리본을 이렇게 매달았다고 쳐봐요. 그럼 리본은 어떻게 됩니까? 리본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리본은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이 위치에서 움직여요. 하지만 출렁임은 이렇게 마루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리본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요 리본이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여기 내려왔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리본 한번 매달아 볼까요? 초록 리본이 여기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빨간 리본이 밑으로 내려오면 초록 리본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도 본 것처럼 빨간 리본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있던 초록 리본이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파동의 진행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있어요. 현재 이 파동이 있고 여기 빨간 리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황색 리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파란색 리본 이렇게 매달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구동색 리본 이렇게 매달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잠시 후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가요. 위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위치가 위로 올라가요. 이 리본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갈색 리본도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이어봐요. 한번 이어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루가 이동해요. 하지만은 리본은 전부 다 이 아래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동은 우리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번 시간에 다 했죠? 자, 파동은 어떻게 쓰여져요? 자, 파동도 똑같이 파동은 이렇게 쓰고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이때 A의 의미는 진폭, K는 파수라 그랬어요. 파수는 파장과
이 관계에 있다 그랬죠. 2파이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자, 오메가라는 거는 각 진동수라 그랬고, 실제 진동수하고 실제 진동수의 F가 거기다 2파이를 곱한 게 각진동수라 그래요. 이렇게 각진동수라는 거를 표현한 이유는 뭐냐? 그냥 1회에 1초에 5번 더 이게 진동했다 이런 표현인데, F 이퀄 5해서 1초에 5번 진동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편한데, 구태 여기다가 왜 2파이를 곱해 가지고서 10파이 뭐 라디안 이렇게 해가지고서 원주의 길이의 몇 배인지로 바꿔버리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쳐봐요. kx 아니 5x 마이너스 2파이 뭐 곱하기 2t 이래가지고서 이게 4파이죠. 4파이 t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그냥 이걸 오메가로 했을 때 그러니까 2파이 f 형태로 이 앞에다가 쓰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오메가 이렇게 써버리는 게 좀 편리하잖아요. 또 이런 편리한 점도 있고, 나중에 오메가라는 양이 또 k하고 쓰이면서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이 자체에 회전과 관련된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행하는 게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메가라는 걸 써놨어요. 이 파일은. 그 다음에 주기도 구할 수 있죠. 주기는 진동수분의 1. 속도도 구할 수 있죠.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 또는 거리 곱하기 진동수 또는 k 요거는 오메가 분의 k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동하고 이제 그 파동에 대한 수식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위상의 변화, 즉 뭐냐면 둘 사이에 마루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렇게 차이도, 우리가 위상차라 거리차가 생기잖아요. 이 거리차가 생기는데 이 거리 차이를 우리는 경로차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미터 단위로 나타날 때는 경로차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리고 이제 델타라고 큰 기호라고 쓰는데, 이거를 각도나 라디안 단위로 바꿔봐요. 그때는 우리가 위상차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리차를. 그래서 각도나 또는 위상차로 표시한 두 파동의 거리차, 이거를 위상차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위상차라는 건 뭐냐면은 모양차예요. 모양의 차이를 위상차라고 얘기합니다. 뜻은 뭐냐면 두 파동이 있을 때 두 파동의 거리차죠. 거리차가 미터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거리차가 아니라 각도나 이 원주의 단위에 대한 단위로 바꿨을 때 이걸 위상차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90도다, 뭐 위상차가 2파이다, 위상차가 180도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편리해요.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바퀴 도는 거를 갖다가 360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걸 거리를 한번 얘기해봐요. 한 바퀴 이 원주의 거리 같은 걸로 미터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각도나 라디안으로 표시된 거리의 차, 즉 위상차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동하고 요거는 이제 파동함수라고 하죠. 이걸 파동을 수학적으로 표시한 식을 파동함수라고 합니다. 여태껏 한 게 이게예요. 진동하고 그 다음에 파동함수에 대해서 했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 한쪽 끝에 이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동을 일으켰어요. 자, 파동을 일으키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냐면 여기다가 줄을 놓고서, 여기 이제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꾸 흔들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고서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서 얘를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은 줄이 출렁거리죠. 그때 출렁거릴 때 자, 이렇게 해서 그 출렁거림이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출렁거림이 생겨요. 근데 이 저 끝에다가 이 끝을 가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묶어놨어요.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동을 여러 개 그리면 헷갈리니까 이 파동을 하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우고서 한 번만 출렁이게 해놨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묶어놨어요. 즉 고정시켜 놨습니다. 고정. 여기를 꽉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한 번만 여기서 휙 흔들었어요. 그러면 휙 올라갔다가 내렸다 이런 모양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한 번 모양이 한 번의 파동이 생겨요. 하나의 파동이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하나의 파동이 생기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한번 출렁거리면은 그 출렁임이 자꾸 줄을 타고서 전달되잖아요. 출렁 이렇게 전달돼요. 출렁 이렇게 끝까지 갑니다. 출렁. 자, 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묶어놓고 여러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놓고서 출렁거렸어요. 그러면 줄이 어떻게 됩니까? 출렁 하고서 이렇게 한번 그 출렁거리겠죠? 출렁 하고서 파동이 생길 거예요. 출렁 이렇게 출렁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부딪혔습니다. 고정된 상태. 여기도 고정된 거 둘 다 고정됐습니다. 끝이 고정됐어요. 끝이 고정됐어요. 끝. 요걸 뭐냐면은 단이라 그래요. 한자로 단. 말단 이렇게 하고. 터미널이라는 뜻이에요. 터미널. 그래서 고정단. 끝이 되었다. 그래서 고정단이라 그래요. 이것이. 자, 이런 상태면은 파동이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놈이 여기서 쾅 부딪힐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자, 이번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 막대를 꽂았어요. 막대를 꽂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리를 매달았어요. 이렇게 고리를. 이 고리가 공중에 있어 이렇게 잘 이렇게 약간 미끌미끌하게 하지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붙잡아 놨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고리는 상상으로 한번 해봐요. 움직일 수 있는 고리가 여기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을 매달아 놨어요. 끈을 잡았어요. 자, 한번 출렁 있습니다. 출렁. 자, 그러면은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경우는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단이라 그래요. 하지만 요거는 고리가 있는데 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게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얘는 고정단이라고 합니다. 끝이 꽉 묶여 있어요.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 끝단. 자, 이렇게 씁니다. 자, 두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동이 왔을 때 부딪혔어요. 어떻게 될까? 이건 두 개 경우가. 이 경우는 어떻게 되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림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쭉 해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매달아 놓고 고리를 매달아서 이렇게 자, 고리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유단 파동을 여기서 출렁 줬습니다. 출렁 줬어요. 자,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 봐요. 자, 파동이 고정단에 부딪혔을 때 그 이후 모양이 어떻게 될까? 자, 끝에 부딪히면은 부딪히죠. 이렇게 부딪히면은 되튕겨 나와요. 부딪히면 되튕깁니다. 되튕긴다. 어디 부딪히면 되튕겨요. 지금 뭐냐면은 공을 갖다가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공이 되튕기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반사라고 합니다. 반사. 그래서 이 끝에서는 반사가 일어나요.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반사라는 거는
원래의 매질로 부딪혔다가 원래의 매질로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인데 여기서 되튕기게 됩니다. 되튕길 때 그 모양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이제 여기 들어가서 물리의 이해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피지카 gsnu.ac.kr 경상대학교라고 경상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경상대학교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가상물리 그 실험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널리 사용되는 겁니다. 자, 요 웹 교재 목차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파동을 한번 누르고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누르고 여기 반사와 투과가 나와요. 이 반사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모양을 보면은 어떤 모양하고 똑같으냐면은 요 모양입니다. 지금 요거 여기 보면은 자, 요 경우에요. 지금 다시 자, 여기서 이제 잡아서 파동이 여기 형성됐다고 합니다. 출렁해 가지고서 여기 파동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쳐요. 자, 요 경우에 출렁해서 여기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될까? 자,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왼쪽으로 움직이죠? 요거 운동 정지 누르면 돼요. 여러분이 다 한번 눌렀다 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진행하다가 부딪히기 직전이 부딪혔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죠. 부딪히는 과정에서 막 일그러지죠. 일그러졌다가 뒤집혔다가 뒤집혀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네요. 여기서 반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딪혔다가 되튕깁니다. 왼쪽으로 가던 놈이 오른쪽으로 가죠. 되튕긴 거예요. 근데 이제 되튕길 때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바뀌어 버렸어요. 윗 모양인데 아랫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빠르게 보죠. 자,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에요. 쭉 가다가 부딪혔다 일그러졌다가 되튕겨서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고정단 끝이 고정됐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뒤집혀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고정단이에요. 고정단 끝이 고정됐죠. 고정단 그러니까 여기 고정단에 부딪혔을 때는 진행하던 파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양도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었죠? 위상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위상이 변해요. 즉 고정단에 부딪힌 파동은 위상이 변하는데 얼만큼 부딪히냐면은 이게 마루가 골이 된 거예요. 지금 마루가 골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동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에요. 한 파장.
한파장은 2파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라디안으로 나타내면은. 근데 마루에서 골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요 거리는 반파장이잖아요. 또는 위상으로 요거는 360도나 마찬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반파장이에요. 또는 라디안으로 쓰면은 파이, 각도로 쓰면 180도 이 뜻이에요. 즉 뭐냐면은 이렇게 자유단에 부딪히게 되면은, 아니 고정단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모양이 완전히 뒤집히는데 얼만큼 뒤집히느냐, 바로 우리가 180도만큼, 각도로 위상으로 말할 때는 180도만큼 변했다. 라디안으로 말할 때는 파이만큼 변했다. 거리로 말하면은 반파장만큼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갖다. 그래서 부딪힌 다음에는 위상은 180도 변했다. 파이 라디안 변했다. 이렇게 얘기도 상관없고 2파이 파장만큼 변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아두는 거는 뭘 알아두면 되냐? 고정단에 있을 때 이 고정단에서 파동이 반사될 때, 고정단에서 파동이 반사될 때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모양은 180도 변한다. 조금 유식한 말로 뭐죠? 위상이 180도 변한다. 또는 위상이 파이만큼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벽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벽. 빨간색으로 쓸까요? 이거 초록색으로 쓸까요? 벽이라고 있다고 쳐봐요. 벽. 근데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머리를 갖다가 쾅 부딪혀봐요. 그러면 아야 하죠. 아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와, 돌겠네. 이런 말 쓰죠? 이런 말 썼을 거예요. 돌겠네. 이 뜻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 파동하고 걸렸던 거는 완전히 180도 돌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위상이. 그래서 기억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 됩니다. 아파. 돌았네. 하면서 위상이 180도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고정단, 여러분이 기억해 둘 건 고정단에 파동이 부딪히면은 그 모양이 180도 변한다. 위상이 180도 변한다. 또 위상이 반대로 돌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거 한번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거 완전히 위상이 180도 돌았죠. 모양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180도 돌았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0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에 해당되는 180도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유단을 한번 보겠어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꽉 묶여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묶여 있지 않고 막대가 있고 고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보죠. 쭉 가다가, 자, 부딪히기 직전이에요. 모양이 좀 이렇다 이렇게 하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 봐요. 그죠?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선 얘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딱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를 부딪히니까 아파요. 아프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아프지 않고 지도 같이 움직여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자유단에서 운동이에요. 자, 요거 자, 끝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자유단입니다. 자유단에서
파동이 진행해서 오죠. 그러면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줄과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아프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러분 머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딱딱한데 이렇게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아야 하고서 돌아버려요. 근데 뭐 굉장히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거 대봐요. 여러분이 부딪혀봐요. 안 아프죠? 그래서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자유단,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는 이거 푹신푹신한 거, 딱딱한 거 여기는 그렇게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자유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동이 반사될 때 자유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단에서는 파동이 반사될 때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위상이 0도, 위상이 모양이 변하지 않죠.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유지됩니다. 모양 유지, 모양 뒤바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유, 0도, 0파이 이렇게. 그래서 결론 뭐냐? 파동이 이게 이제 경계면이라 그래요. 끝에. 그래서 파동이 어딘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반사가 일어났습니다. 반사될 때 끝이 고정된 경우하고 끝이 자유롭게 움직인 경우하고 두 경우가 있는데, 끝이 고정된 경우는 그 모양이 변한다. 그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위상으로 말하면 180도 변했다, 0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파동이 반사될 때 끝이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서 안경공학에서 뭐해? 이거 어디다 써먹어? 그거 하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고정단은 여기 보면은 이 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요. 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끝이 고정된 거는 마치 어떤 경우하고도 유사하냐면, 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 끝이 고정된 경우 반사가 일어날 때는 이 경우도 똑같이 일어나요. 즉 뭐냐면 여기가 말랑말랑한 가벼운 줄이고 여기가 두꺼운 줄이에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가벼운 줄에서 두꺼운 줄로 이동을 해요. 또는 여기 밀한 매질하고 소한 매질이에요. 이제 밀도가 낮은 것보다 여기가 소한 매질이고 여기가 밀한 매질. 밀도가 낮은 매질이고 여기가 밀도가 높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이렇게 파동이 와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면은 여기 부딪힐 때 일부는 이쪽 밀한 매질로 이동하는데 일부는 되튕겨요. 되튕길 때 모양이 뒤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진행할 때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하지만은 거꾸로 밀한 매질, 두꺼운 줄하고 가벼운 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두꺼운 줄에서 파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일부는 건너갑니다. 이렇게 모양을 건너갈 때는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이렇게 가요. 그때는 여기서 뒤튕기는데 뒤튕길 때는 모양 그대로 해서 뒤튕겨요. 이렇게 뒤튕깁니다. 그래서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는 마치 고정단을 만난 끝이 그 경계 요 선이 여기가 고정단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상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뒤집힌다는 겁니다. 반사될 때. 하지만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
또는 가벼운 줄에서 무거운 줄에서 가벼운 줄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부는 추가해서 일부는 건너가지만은 일부가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자유단 여기 자유단처럼 모양이 유지된 상태에서 되튕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구분을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외부 반사 또는 내부 반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 요거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거 해서 어디다 써먹어? 안경광고에서 어디다 써먹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코팅에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돼요. 자, 여기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있는데 우리가 렌즈에다가 물질을 이렇게 코팅 물질을 씌워요. 코팅 물질을. 그러고서 여기다가 이제 이제 여기가 공기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코팅막이 돼요. 그 다음에 렌즈가 돼요. 그러면은 잘 보면은 공기에서 코팅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일부는 여기를 막을 투과하고 일부는 되튕깁니다. 이렇게. 또 일부는 렌즈로 들어갈 때 되튕겨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요. 일부는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 두 개의 빛이 모양이 같게 이 코팅 물질의 굴절률이 요놈하고 요놈하고 중간 단계이냐 또는 이놈하고 이놈 중에서 렌즈보다 크냐에 따라서 여기 되튕기는 막의 모양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같아지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됐다 뒤집히도 해 하나는.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지면은 보광이라는 간섭이 일어나요. 즉 뭐냐면은 증폭이 됩니다. 빛이. 근데 이게 한쪽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선 뒤집혀서 나와요. 이러면은 소멸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빛이 증폭이 아니라 사라져요. 증폭이 되면은 우리가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미러 렌즈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빛이 사라지니까 반사되는 빛이 없고 무반사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 없는 아주 깨끗한 렌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니까 또 한번 정리합니다. 자, 파동이 뭡니까? 파동이 부딪힐 때 반사가 일어나요. 근데 반사될 때 그 반사되는 면이 고정단처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 자유단 효과가 나타나는지 즉 소한 매질에서 밀한 쪽으로 또는 밀한 매질에서 소한 쪽으로 파동이 진행하는지 또는 가벼운 데서 무거운 쪽으로 가는지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단하고 자유단으로 구분하고 자 고정단일 때는 모양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유단에서는 모양이 변하지 않죠. 위상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알아두라 이겁니다. 위상 변화 생기고. 자,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안경 렌즈 코팅할 때 이 코팅면이 두 개가 생겨요. 여기 공기층하고 렌즈 사이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코팅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뒤집히고 둘 중에 하나는 안 뒤집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팅을 함으로써 우리가 빛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또는 빛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거는 증폭시키면 우리가 흔히 멋있는 칼라 렌즈인 반사 렌즈라는 걸 만들어서 기능성 렌즈로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소멸시키면은 무반사 렌즈라 그래서 렌즈를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렌즈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데 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응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몇 주 후에 이걸 갖다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가 언제가 고정단 반사에 해당되는지 언제가 자유단 반사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고 이 구분은 아주 쉽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번만 보면은 뭐 그냥 저절로 이해될 거예요. 안 되면은
반복해서 할 거니까. 자, 요 모양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고정단 반사에서 모양이 뒤집히죠. 자유단 반사에서 모양이 유지됩니다. 위쪽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뒤바뀌고 위쪽으로 남고. 가벼운 줄에서 무거운 줄로 갈 때 일부는 통과하지만은 뒤튕기는 거는 뒤집힙니다. 자유단 반사는 무거운 줄에서 가벼운 줄로 갈 때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무거운 줄에서 가벼운 줄로 갈 때 일부는 통과하지만은 일부는 반사가 되는데 뒤튕기는데, 그때는 무거운 줄에서 가벼운 줄로 갈 때는 자유단 반사와 같은 똑같은 효과인 모양은 유지된 상태에서 반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사파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제 나와 있는데 요거 예제 한번 이거 풀어봤던가? 자,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파동 함수, 파동 함수에 대한 건데 이렇게 해서 옮겨 놓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여기 요렇게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조합파가 있다. 그냥 조합파가 있다. 사인이나 코사인 통틀어서 다 조합하라 그래요. 그냥 파동 함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아, 여기 이렇게 표현되는 파동에 대한 어떤 파동을 수식으로 표시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보죠. y는 이퀄 10에다가 사인에다가 0.5 6t. 자, 진폭하고 파수하고 파장하고 주기하고 전파 속도는 그냥 속력을 구하는 뜻입니다. 자,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뭐예요? 자, 요거 진폭이죠? A 10. 자, 요거 K죠. X 앞에 있는 게 K입니다. 0.5. 파장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람다. 파장과 파장 반비례라 그랬죠? 개수하고 길이는 개수가 많으면 길이가 짧다는 거니까 2파이. 자, 여기 0.5니까 4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메가죠? 부호는 생략 안 해도 돼요. 자, 오메가가 6이고, 그러면은 요거는 각 진동수. 그러니까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분의 6 하고 파이분의 3 이렇게 되죠. 헤르츠 이렇게 돼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의 역수 3분의 파이 세컨드 초. 자,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속력, 전파 속도, 속력 똑같은 얘기예요. 거리, 시간. 거리는 또는 진동수를 곱해도 상관없죠. 람다 4파이. 그 다음에 진동수 파이분의 3 해서 12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구했어요. 자, 매초 10회 진동한답니다. 매초 10회 진동하고 있다. 그러면 진동수가 10이란 뜻이죠. 헤르츠. 파장이 이미 2고 진폭은 5고 조함수를 조합하에, 즉 이 조합하 그냥 이 파동이라고 생각해요. 파동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파동 함수를 나타내라. 그냥 y는 파동 함수 수식으로 표시하라 이겁니다. 즉 y는 이퀄 파동 함수를
파동을 수식으로 표시하라 그 뜻이죠. 자, K 구해지죠. 람다분의 2파이 람다 2파이 K 구했고, 그 다음에 진동수, 각 진동수 구할 수 있죠. 각 진동수 2파이 F10, 그러니까 20파이가 됐네요.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A는 5 사인하고 K 파이 X 오메가 20파이 파이 T, 파이 공통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사인에다가 파이 앞으로 빼주고 X 마이너스 20T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이 전달될 때는 이제 에너지가 전달된다 하는데, 이 에너지 일률은 여러분한테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다음에 이제 파동의 중첩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동의 중첩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동이 겹쳐질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파동의 반사에 대해서 봤었죠. 부딪힐 때, 뒤튕길 때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지. 여기서는 파동이 겹쳐질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근데 겹쳐질 때를 보는데, 그러면 파동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파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 겹쳐지려면은 파동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동을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파동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 파동이 이렇게 겹쳐졌다고 쳐봐요. 자, 모양이 똑같은 형태로 겹쳐졌죠. 또는 파동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겹쳐졌는데 모양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겹쳐졌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평형 상태가 여기 있고 중심선이 여기도 평형 형태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림이 좀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겹쳐질 때 어떻게 겹쳐지냐면은,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겹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겹쳐질 때 요 위치에서 빨간 거고 파란 거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돼 있죠? 여기서 두 개 더해봐요. 여기죠? 00 더하면 여기죠? 밑으로 두 번 더하니까 여기죠? 00. 여기서 두 번 더하니까 이렇게. 요거 이어주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커지죠? 즉, 여기서 보면은 평형 위치로부터 벗어난 거리가 더 커졌죠. 즉, 이런 걸 보강이라고 그래요. 보강.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높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돼요. 여기 00이니까 제로 되고 00 제로 00 제로,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다 0이 돼요. 파동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형태를 소멸이라고 그래요. 또는 상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겹쳐질 때 이렇게 위상이 일치해요. 이렇게 위상이 같죠? 일치할 경우가 있고, 위상이 이렇게 반대일 경우가 생겨요.
자, 위상이 일치하면은 아주 큰 파동이 생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강이라 그래요. 파동이 사라져요. 위상이 반대가 되면은 이때를 소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동이 겹쳐질 때 이제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이때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은 금방 내가 여러분한테 볼 때 파란 파동과 빨간 파동에서 덧셈으로 계산했어요. 이것다가 덧셈으로. 여기도 덧셈이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더했어요. 5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5 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진폭을 5라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5고 마이너스 5니까 합하면 0이 돼요.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하는 거. 두 파동이 겹쳐질 때 파동의 합성 파동. 즉 합성 파동을 어떻게 구하느냐? 두 파동의 합성 파동. 합성 파동은 겹쳐질 때 두 합성에 겹쳐질 때 합성 파동은 덧셈으로 계산해요. 요 겹쳐질 때 덧셈으로 계산한다. 요 용어를 우리가 중첩이라고 얘기해요. 중첩. 그래서 중첩이라는 말하고 겹침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긴 한데 중첩이라는 의미는 수학적으로 두 개 더할 때 덧셈으로 계산하라 그 뜻이에요. 곱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거를 나누기로 계산할 수도 있고 빼기로도 계산할 수 있고 또는 한쪽을 예를 들어서 한쪽을 갖다가 앞에 거를 제곱해서 뒤에 거를 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 또는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실제 파동이 겹쳐질 때는 덧셈 효과로 겹쳐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중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첩이라는 거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두 파동이 겹쳐질 때 합성파는 합성파는 덧셈으로 구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중첩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첩이라는 얘기 할 때는 그게 덧셈으로 계산하는구나. 두 파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파동이 겹쳐질 때 덧셈으로 계산되는 현상을 우리가 중첩 또는 중첩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첩의 원리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중첩이 돼서 파동이 커졌어요. 그때를 보강이라고 얘기하고 보강된다. 야, 보강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지면은 소멸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파동 1하고 파동 2가 있어요. 이게 두 것이 겹쳐집니다. 중첩돼요. 그러면은 합성파가 생기는데 언제는 모양이 같을 때는 위상이 일치해요. 그때는 증폭이 되죠. 보강이 됩니다. 근데 위상이 반대로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되죠. 보강이 얘는 이런 경우죠. 한 파동하고 두 파동이 겹쳐져서 합성파는 커지는 이게 보강이에요. 이게. 근데 소멸은 반대 위상으로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소멸.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통틀어서 간섭이라 그래요. 간섭. 자, 그래서 간섭이란 두 파동이 중첩될 때, 겹쳐질 때, 될 때 그 결과로서 파동이 보강되거나 또는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섭을 왜 했어요? 아까 간섭되는 거는 보강되고 간섭 소멸되는 거. 아까 코팅 렌즈 보면은 빛이 하나의 빛이 코팅 층에서 하나는
여기는 공기 코팅 렌즈층이에요. 각각 요층 공기 코팅하고 또는 코팅 렌즈층 두 개에서 반사가 되는데, 이 두 개가 위상이 같으냐 틀냐에 따라서 보강되거나 소멸될 수가 있어요. 증폭이 되거나 사라질 수가 있어요. 보강될 때를 이용하면 우리는 미러 렌즈를 만들고, 소멸시키는 걸 이용해서 무반사 렌즈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두께를 조절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두께를 조절하거나 또는 여기에 사용되는 물질을 바꿔줌으로 해서 이거를 자유제재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렌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경이 있는데 안경에다가 이 코팅 막을 씌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 반사되는 빛이 골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안경을 꼈을 때 상대방 안경에 이게, 그럼 여기서 골드 빛이 반사되면은 골드 미러 렌즈라고 그래요. 또 여기서 은빛을 내게 이 두께하고 코팅 렌즈의 두께하고 물질을 바꿔줘요. 그럼 은빛을 반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흰 은빛, 회색 같은 은빛이 여기서 반사되죠. 여러분 눈이 이쪽에 있고 내가 여기서 이 렌즈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무슨 렌즈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실버 렌즈가 되는 거예요. 실버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이제 그린색을 반사시키도록 해가지고서 이 코팅 물질하고 두께를 막 조절해요. 그랬더니 초록색 빛이 반사가 돼요. 그러면 그린 렌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린 렌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바로 여기를 조절해서 이제 코팅 물질하고 두께를, 물질을 무엇을 쓰느냐, 그 두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한 층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을 교체할 수도 있어요. 층의 순서 또는 층의 개수, 이런 걸 조절함으로 해서 우리가 얼만큼 좋은 렌즈를 만들어내냐,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안경 렌즈에서 왜 미러 렌즈, 평광 렌즈, 무반사 렌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고, 이런 걸 갖다가 또 소유자한테 설명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으면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에 맞는 그 컬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 이런 현상, 중첩이라는 현상, 간섭이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간섭이란 뭡니까? 영어로는 인터퍼런스라고 해요. 간섭이라는 거는 두 파동이, 두 개의 또는 그 이상도 괜찮아요. 파동이 겹쳐져서 합성 파동을 만드는데, 이 파동이 증폭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그림으로, 자, 두 파동, 빛이라고 생각해야 돼. 파동은 빛이니까 결국 두 빛과 빛이 겹쳐져서 중첩이라고 쓰면서 겹쳐져서 이렇게 개념을,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 보강되면은 우리가 반사 렌즈가 되는 거고, 소멸되면은 무반사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름다운 컬러빛 렌즈를 만들 수 있고, 이거는 투명한, 맑고 깨끗한 투명한 렌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응용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간섭을, 여러분이 정의를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간섭이란 빛과 빛이 중첩되었을 때 그 합성된 빛이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이 빛과 빛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만났을 때는 무슨 현상이 되는 겁니까? 자, 모양이 일치했죠? 일치. 모양이 일치. 위상이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일치한 경우는 그 결과 합성 전파는 증폭이 되죠? 이게 보강의 예예요. 자, 그 다음에 위상이 반대죠? 반대 위상. 이렇게 되면 빛은 사라집니다. 소멸. 이거 소멸된 거는 여기 반사되는 빛이 소멸되는 경우에요. 그럼 소멸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반사 렌즈. 무반사 렌즈 원리예요. 무반사 렌즈. 맑고 투명한 렌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반사되는 빛이 없으니까 렌즈가 있으면은 여러분 눈이에요. 이거 친구는 여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된 빛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빛, 시야를 이 사람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그런 빛이 없어지니까 맑고 투명하게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 무반사, 투명 렌즈. 보강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반사돼서 이 빛이 여기서 반사되는 빛이 이 빛이 실버 모양 색이면 실버 렌즈, 골드 모양이면 골드 렌즈, 그린 렌즈면은 그린 렌즈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사 렌즈. 이 반사 렌즈를 사용하면 컬러 렌즈를 아름다운 컬러 렌즈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파동의 간섭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간섭의 예를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물리의 이해인데 여기 들어가서 파동의 성질, 중첩의 원리, 자, 파동의 간섭 있죠? 여기 간섭 누르고서 자, 중첩의 원리를 보죠. 자, 여기 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런 모양의 파동하고 요런 모양의 파동이 여기서 같이 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순간 겹쳐지기 직전이죠? 겹쳐졌어요.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근데 겹쳐지는 모양이 잘 안 보이네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파동이 겹쳐집니다. 이 겹쳐질 때 덧셈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진행파하고 두 개를 한번 성분을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두 개가 겹쳐집니다. 겹쳐지기 직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게 원래 파동이에요. 원래 파동. 이 파란 거가 원래 파동이고 초록색이 원래 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가 겹쳐진 거예요, 지금. 자, 요런 모양의 파동하고 파란 거 파동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높이하고 덧셈이니까 요 높이하고 요 아래 거 높이를 더해봐요. 그럼 아래쪽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찍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한번 볼게요. 요 위치. 요 위치에서는 지금 파란 파동은 0이죠. 초록 파동은 이거예요. 합쳐진 것이 요게요. 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게 합쳐진 파동의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합성파. 자, 여기서는 초록 파동은 0이고 파란 파동은 좀 이 위로 가 있어서 어차피 합성된 거는 이 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여러분이 수직으로 그어가지고서 파란 거하고 초록색을 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알록달록한 파동이 합성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덧셈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게 중첩의 원리예요. 그래서 겹침으로 중첩으로 해서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에요. 결국 이것이 이제 중첩의 원리가 됩니다. 이런 모양, 연속적인 파동. 여기서 이런 파동하고 한번 중첩되는 걸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봐봐요.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파동의 중점을 뵙고, 자, 그 실을 열어서 우리가 수면파의 간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파는 수면파 발생 장치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 물로 채운 겁니다. 쭉. 그리고서 여기 이제 물이에요. 이렇게 다 물입니다. 얘가 그래야 되나? 물로 아이고 자, 여기를 이렇게 물로 채웠습니다. 녀석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막대를 단 거예요. 두 개를. 그리고 이거를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놓고서 이거를 위아래로 흔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첨벙첨벙 거리겠죠. 여기서 그 첨벙첨벙 거릴 때 이렇게 파동이 생길 거예요. 출렁임이 돌을 떨어뜨리면은 돌 주위에서 이렇게 파문이 생기죠. 요거는 파의 마루를 이어준 선이에요. 마루를 이어준 선을 우리가 파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얼굴이 있으면은 여기가 뭐예요? 이게 안면이잖아요. 안면. 얼굴의 앞면. 파동이 있으면은 파동이 퍼져나가요. 이게 파면입니다. 그래서 파면이 생겨. 여기서도 파면이 생기죠. 자, 근데 한번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마루하고 마루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가 뭡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파동하고 여기서 나오는 파동이 겹쳐져서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는 애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보강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골도 있어요. 골은 점점점을 한번 그려볼까요? 점점점. 골은 마루하고 마루 사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거에 마루, 이쪽에 있는 거에 골이 만나는 부분이야. 즉 이건 뭐냐면은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부분에서 즉 이거는 파동이 소멸되는 현상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소멸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강 부분은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는 부분 또는 골골이 만나도 돼요.
골골이 만나면 더 깊어지죠, 골이. 소멸은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갖다가 한번 보면은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인데 이걸 확대를 한번 해서 보죠.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S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가 S1이에요, 지금. S1인데 1은 어디로 갔지? S1. 여기가 S2예요, 지금. 요 S1이라는 데가 이 부분에 해당되고 S2라는 데가 이 부분에 해당돼요. 두 개의 막대를 위아래로 흔들어줘요. 그럼 여기서 파동이 생기는데 골 부분일 점선, 이렇게 마루 점선, 저 실선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근데 이쪽에 생기는 거는 여기서 골, 마루, 여기서 끝. 자, 여기서 골이 생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루를 이어준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골을 마루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점선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이게 안 지워지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부분은 실선이죠. 그 실선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S2일 거예요. 즉 S2의 마루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점선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S1의 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럼 파동이 사라지죠. 이 부분은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마루하고 골이 만나니까. 그래서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소멸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간섭이, 소멸 간섭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실선, 이 실선의 중심은 여기에요. 이 실선, 여기에요. 즉,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루하고 만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보강되는 부분이에요. 보강, 증폭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생각해줘. 어떻게 되죠? 점선하고, 근데 이 점선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S2가. 자, 이 점선이에요. 여기가 중심이 돼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골골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골골이 만나죠. 골골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은 골이 생기죠.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골이 형성되고 더 높은 마루가 생기고 여기서는 사라지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걸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그 수면에다가 두 개의 꼬챙이를 놓고서 흔들어줘서 파동을 만들잖아요. 두 개 겹쳐지는 걸 보기 위한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수면파 발생 장치라 그래요. 이거를 수면파 발생 장치. 그리고 이 그림은 그 발생 장치 위쪽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어디서 소멸 간섭이 일어나고 어디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찾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서 찾을 때 그 다음에 임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위 그림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제 보면은 보강 간섭
자, 여기 보면 보강간섭이 어떻게 나옵니까? 실선, 실선 또는 점선, 전선을 찾으면 돼요. 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들. L0 이런 부분들. 여기도 L1 보강이죠? L1 보강이죠? N2도 어디 갔어? 여기도 보강이죠? 아니 아니구나. 소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 근데 이 점선 있죠? 이 점선. 이 점선 또는 이 선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선은 뭐냐면은 이 선은 보강끼리만 이어져. 여기 보강이죠? 자, 여기 보강이에요. 여기 보강. 마루마루 골골 보강,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 요걸 이어준 선이에요. 요거는 요 선은 요걸 이어준 선입니다. 이거는 파동하고 관련 없는 여기서 나온 파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파동은 원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거 골골 아니 뭐야 보강 이은 부분이죠. 보강선. 요거는 어떤 선입니까? 소멸선. 소멸 부분을 이어주면 이렇게 여기 소멸 골마루 마루골 이렇게 합쳐지니까 소멸선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사진을 찍어서 보이면 이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위에서 이거를 사진을 꽝 찍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면파 장치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이런 모습을 관측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이런 부분, 요 부분들이 파동이 사라지는 부분, 즉 뭐냐면은 마루골이 만나는 부분들이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마루골이 만나서 여기 이런 데 전부 다 마루골이 만나서 이렇게 선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색깔이 굉장히 밝아졌잖아요. 보강된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요선 이어진 게 여기 주황색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런 위치들이 보강된 위치들이에요. 이런 여기도 보강, 여기 골골 보강, 마루마루 보강, 골골 보강, 마루마루 보강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마루골들이 보강되는 선들이에요. 여기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마루 간섭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이제 어떻게 푸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요거는 여러 개가 있고 계산 문제 아직 여러분이 이제 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 계산은 나머지 이제 그 뒤쪽으로 넘어가서 정상화하고 한 다음에 이제 계산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그랬습니다.